안녕하세요. 저는 저널미팅 발표를 맡은 스벅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Calibration Free and Attention Based EEG Denoising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EEG에 들어가는 아티팩트를 딥러닝으로 제거하는 그런 논문 두 편이고요. 첫 번째 논문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3.99, Q&A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EEG는 비침습적으로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뇌파는 좀 앰플리튜드도 낮고 해서 엄청 민감하고 EOG, EMG, ECG 같은 여러 생리적인 신호 그리고 외부적인 자금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이 잡음을 제거해야 되는 게 되게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티팩트를 비생리적인 거랑 생리적인 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생리적인 아티팩트는 뭐 전극을 바꾼다거나 뭐 노치 필터를 한다거나 이래서 잘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뭐 근전도나 EOG 이런 생리적인 아티팩트는 단순한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건 뭐 PCA, 뭐 ICA, 그리고 EMD, CCA 뭐 이런 걸로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제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막 잘 제거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딥러닝 발전이 계속되면서 이 EEG의 아티팩트를 제거하는데도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뭐 CNN, RNN, 트랜스포머, 뭐 LSTM 뭐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EOG나 EMG를 잘 지우는 이런 특화된 모델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은 막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아티팩트 제거 방법들의 단점들을 이렇게 막 보완을 할 수 있고,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풋 데이터 딱 들어가면 모델이 알아서 학습해서 막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막 가능해졌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EMG면 EMG, EOG면 EOG 이런 단일 아티팩트를 제거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델이 32채널로 학습이 되어 있으면 32채널에 대해서만 뭐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한계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EOG, EMG, ECG를 함께 다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채널이 뭐 다양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올인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뭐 CNN, LSTM 그리고 EMA1D라는 구조들을 결합한 CLENet이라는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CLENet은 이런 모폴로지컬한 특성, 형태적인 특성이랑 템포럴 특성, 이 시간적인 특성을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통합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제가 묶어놨는데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이제 EEG랑 EMG, EOG, 이런 ECG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여기에 퓨어한 EEG, 그러니까 아티팩트들이 다 제거된 EEG 데이터에 뭐 이런 EMG나 EOG나 ECG를 막 섞어서 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게 잘 제거되는지 이 퓨어한 EEG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측정한 거고 이건 투백 태스크를 하면서 이제 발생한 측정한 EEG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아티팩트들이 막 레이블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이제 뭐 제거되는 것을 보고 연구자들이 본인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아티팩트들이 어디에 들어있고 얼마나 잘 제거되는지 이런 걸 확인했더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델을 먼저 살펴보면은 총 3가지 단계로 돼 있고, 특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EMA 1D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모폴로지컬한 피처랑 이제 템포럴 피처를 뽑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폴로지컬은 이제 형태학적이라고 하는데, 형태학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채널 스파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에서는 템포럴 피처를 한 번 더 뽑아줍니다. 이건 이제 LSTM을 이용한 템포럴을 뽑아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새로 다시 재구성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EMA 1D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 보면 약간 병렬적으로 지금 스트림이 가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컨볼루션 커널이 3인 경우, 그리고 하나는 7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커널 크기가 3인 것은 이제 고주파 그리고 짧은 듀레이션의 아티팩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EMG를 이야기를 하고요. 커널 사이즈가 7인 거는 롱 커널이라고 해서 저주파 그리고 길게 지속된 아티팩트들을 제거하는 그런 파트라고 합니다. 뭐 ECG랑 EOG를 이야기하고, 이 커널의 크기는 뭐 경험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리고 원래 이런 EMG는 사람이 잠깐 움직였을 때 나오는 진짜 말 그대로 짧은 고주파의 신호고, 이제 ECG나 EOG 같은 경우에는 길게 지속되는 저주파, 특히 뭐 ECG는 뭐 EMG에 비해서는 ECG랑 EOG가 되게 저주파이기도 하고, ECG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커널 사이즈를 정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EMA 1D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이게 이제 Efficient Multiscale Attention이라고 해서 어텐션 모델이거든요, 사실. 어텐션 모델인데, 저희가 아는 그런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어텐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매번 이렇게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막 채널 어텐션 할 때 이제 타임을 완전히 풀링을 해가지고 1 바이 채널 바이 1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채널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웨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어텐션 모델 레이어 있잖아요. 그런 어텐션 레이어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것도 스트림이 두 개로 가는데, 여기 첫 번째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 타임이 이제 1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채널에 대한 채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채널이 가장 중요한지를 뽑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채널이랑 타임이랑 같이 고려해서 내려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스트림으로 되어 있고, 여기 초록색에서 크로스 스파셜 커널링이라고 해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이 피처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채널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G분의 C 이렇게 돼 있는데, G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64개의 채널을 8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이제 8채널씩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논문에서는 공간적인 연관성을 고려해서 뭐 인접한 채널끼리 묶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그냥 위에서부터 8개씩 끊는 거, 이퀄리 파티셔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뭐 두 개를 막 비교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논문에서는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이 equally partitioning이라고 해서 그냥 순서대로 나눈 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연관된 채널끼리 하는 건 뭐 디스커션에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G로 이렇게 나누는 건 여기 멀티스케일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어텐션 모델 멀티헤드 어텐션도 이렇게 피처들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약간 멀티헤드 어텐션처럼
모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EMA를 거친 이런 그 아까 채널에 대한 정보들이랑 템포럴 정보들이 같이 담겨있는 피처들이 내려오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LSTM을 거쳐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신호랑 뭐 생성된 뇌파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봐서는 막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이 데이터는 퓨어한 EEG 데이터에 EMG를 섞은 데이터고요. 여기 검정색은 오리지널이고 이제 노란색은 퓨어한 거, 그리고 초록색은 새로 만들어진 뇌파입니다. 그래서 EMG는 사실 막 엄청나게 막 티가 나진 않는데 어쨌든 까만색은 지금 되게 자글자글 많이 하는데 초록색이랑 노란색은 되게 그 자글자글한 게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이 A, B, C는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한 모델, 그리고 D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가장 잘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아티팩트도 마찬가지입니다. EOG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 이런 클린 데이터 이렇게 노이즈가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EMG랑 EOG를 함께 이런 미싱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좀 잘 작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보다는 사실 수치가 더 와닿으니까요. 그래서 수치를 좀 확인을 하면 로스는 그냥 모델의 로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SNR은 이제 제거된 아티팩트가 제거된 신호의 SNR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CLE 넷이 뭐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SNR의 판단 기준은 이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10에서 13 정도, 10 이상 정도만 돼도 SNR이 충분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전 연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RRMES MSE, MSE 같은 경우에 여기 T랑 F가 있는데 T는 템포럴, 그러니까 시계열 신호에 대해서 RRMSE를 구한 건데 그냥 오차라고 오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낮을수록 좋고요. F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좋고, 주파수 분석을 했을 때 이 프리퀀시 성분에 대한 로스 값을 오차 값을 구한 겁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CC 같은 경우에는 이 퓨어한 EEG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리컨스트럭션 된 EEG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코릴레이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 EOG 같은 경우에 듀오 CL이라는 게 뭐 좋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궁극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하고 싶었던 건 이런 단일 모달리티가 아니라 이런 멀티에서도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는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건 이제 EOG 채널을 가지고 한 건데, EOG는 엄청 확실하잖아요. 이 눈 깜빡이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FP1이랑 FP2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도 그려봤고,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신호인 거죠. 노이즈가 있는 신호랑 클린 데이터, 그리고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오리지널 신호에서 EOG를 잘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스트림이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하나는 커널 크기가 3개인 거, 그거 7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짧은 거는 고주파의, EMG 같은 거, 그리고 7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의 긴 아티팩트, ECG나 EOG 같은 거를 잘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런 CNN이나 EMA가 이런 어떤 템포럴한 이런 신호들을 잘 잡아냈다,
이런 노이즈들을 잘 잡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EMG를 잘 잡아냈다, ECG, EOG를 잘 잡아냈다 이런 건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연구자들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했을 때 EMG를 확실히 잘 잡고 ECG나 EOG를 잘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이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4.9 그리고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뭐 첫 번째 연구랑 거의 비슷하겠는데, EEG는 뭐 시간 해상,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 해상도가 높고 포터블한 장비라서 많이 사용된다. 근데 뭐 그 앰플리튜드가 보통 10에서 100 마이크로볼트를 가지다 보니까 신호가 굉장히 약하고 잡음의 아티팩트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안구 움직임, 여기서는 OA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아는 EOG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EOG가 EEG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ICA 같은 기법이 가장 널리 쓰였는데, 이건 사람이 직접 보고 수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계산량이 많고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뭐 EEG를 분석하거나, 그리고 ICA는 아시다시피 채널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채널이 막 조금밖에 없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ICA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주로 두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IC에는 막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실시간에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SGI Sub라는 방법이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별도의 뭐 학습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리그레이션 기반으로 EOG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계산량도 적고 뭐 빨리빨리 되는 대신에 약간 실험을 하기 전에 약간 캘리브레이션 타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근시일 내에 찍은 EOG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EOG 데이터가 이제 막 없거나 이러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한계. 그리고 최근에는 또 딥러닝 기반으로도 막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CNN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CNN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CNN 기반의 모델들은 약간 전국 배열이 되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채널이 모델을 만들 때 채널 32개짜리를 이용해서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모델은 무조건 32개를 사용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큰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캘리브레이션 타임도 들고, 그리고 그 EOG 채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계점은 한번 채널 수가 정해지면 이게 픽스가 돼가지고 좀 일반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다양한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뭐 더 여러 가지가 나왔고 뭐 그냥 모든 채널을 마치 싱글 채널에 대해서 막 아티팩트를 제거 이런 방법들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또 싱글 채널로 하면은 뭐 공간적인 정보를 잃게 돼서 뭐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전국 개수를 가진 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공간적인 관계도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도 필요 없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걸 모두 고려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목표는 기존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 셋들을 여러 개 사용을 해서 특히 채널 세트가 다른
그런 데이터셋들을 사용을 해서 검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셋이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이 조금 재밌는 게 데이터셋이 하나 안에서도 4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피험자가 각각 나눠져 있고 데이터셋도 EEG가 뭐 58채널, 뭐 어떤 건 64채널, 어떤 건 61채널 이렇게 돼 있고 EOG도 뭐 어떤 건 6개, 어떤 건 3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도 뭐 채널이 EEG는 25개, EOG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채널 몽타주가 조금 다 다릅니다. 그 대신 태스크는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런 채널 개수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전 캘리브레이션이 없고 EOG 채널 없이도 할 수 있게 뭐 설계를 했고, 그리고 채널 몽타주에 상관없이 채널 개수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EEG with OA, EOG가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SGI 서브라는 게 있는데, 아까 이 SGI 서브라는 거 EOG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매번 실험할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데이터에서도 결국 EOG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훈련할 때만 필요한 거고, 뭐 테스트 할 때는 당연히 뭐 EOG라는 거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그 모델을 이제 인풋 데이터가 뭐 32개 채널에 EOG가 2개 있다, 학습을 했다 그러면 꼭 그 2개가 계속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SGI 서브 같은 경우는 항상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할 때 한 번만 사용을 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EOG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하는 데는 EOG 채널이 필요하고요. 이 SG 서브가 EOG를 걸러내준 걸 클린 데이터라고 해서 정답 데이터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든 데이터랑 이 클린한 데이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채널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최대 채널의 개수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4개를 했는데 아까 데이터셋에 64개를 넘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64개로 하고, 만약에 채널이 25개다. 그럼 나머지 채널을 전부 0으로 넣는 겁니다. 이거 채널 일부를 마스킹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무작위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모델이 어떤 특정 채널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 뭐 공간적인 특성 완전히 살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마스킹을 함으로써 이 모델이 채널 개수와 상관없이 돌아가게 하고 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그 모델을 설계했다라고 하고요. 보시면 그냥 사실 모델 자체는 그냥 유넷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인코더 부분 그리고 디코더 부분에서 그냥 유넷을 모방을 한 거고 인코더에는 이렇게 인셉션 모듈이 들어있는 약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뭐 이런 인셉션 모듈이나 유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채널 빈 거는 다 0으로 마스킹을 하거나 이 SGI 서브 가지고 클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EOG를 이제 학습을 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라서 나머지 뭐 모델 구조에 대한 설명은 많이 없었고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제 좀 그림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uncorrected는 이제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SGI 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EOG를 삭제한 경우, 제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채널이 64부터 막 40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채널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이 이 SGI 서브에서는 40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EEG-OAR 넷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줄였어요. 8개까지 썼을 때, 특히 여기 후드업 채널에 8개까지 썼을 때도 노이즈가 잘 제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전두엽 채널을 안 가지고 있죠. 여기 SGI 서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EOG 채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런 새로 제안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EOG 채널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행을 또 보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레스팅, 그리고 호리즌탈 무브먼트, 그러니까 수평으로 눈을 왔다 갔다 한 거, 버티컬 무브먼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거, 그리고 블링크 눈을 감았다 뜬 거, 이렇게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을 보였고, 지금 여기 RMSE랑 R스퀘어가 있는데, 이 R스퀘어 값은 실제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 그리고 그러니까 EOG 데이터죠. EOG 데이터랑 제거된 후의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되게 빨갛잖아요. 이거 이제 EOG가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uncorrected, EOG가 섞인 데이터끼리는 R스퀘어가 굉장히 높을 거고, 특히 EOG 채널이랑 코릴레이션이 높을 거고, EOG가 제거된 애들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 SGI 서브 같은 경우에도 EOG 채널이 있다 보니까 되게 노이즈를 잘 제거해 주는데, 결국에는 채널을 많이 줄여도, 특히 EOG 채널이 없어도 잘 되는 이 딥러닝 모델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한 건데, 역시나 R스퀘어가 가장 낮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낮은 것을 유지하고 있다, uncorrected에 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연구를 보고 또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결국 모델을 무조건 막 만들어 가지고 잘 될 때까지 막 레이어도 바꿔보고 커널 크기도 바꿔보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했고, 또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지,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야지 잘 나올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논문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티팩트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게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GitHub에 그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